반갑습니다. 네, 더위에 잘 계시죠? 오늘은 실제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나름대로 제가.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축산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목적이 어차피 돈을 벌자고 하는 건데, 돈을 버는데 어떻게 해야 돈을 좀 더 우리가 여유롭게 풍요롭게 접근하기 쉽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그 시대적인 상황인지 모르지만 어떤 그 일반 소비자들이, 국민들이 축사가 딱 있다 그러면 어떻게 행동할까? 국민들이, 소비자들이 축사를 본 순간 어떻게 행동할까? 그럼 대부분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일단 코를 막고 눈을 찌푸릴 거예요. 냄새 나네? 축사만 보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지려면 우리 스스로 노력을 지금보다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목적을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차피 지금 한우 때문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한우 사관학교라고 해서 이제 교육을 하는데, 이 사관학교에 맞게끔 우리가 사관생도나 어떤 졸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어떤 그 단계, 그레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 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변해 있어야 될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한우를 보는 것이 여유롭게 좀 봤으면 좋겠다. 여유 있게. 이 마음이 뭐든지 여유가 있어야 보는 것도 달라지거든요. 제가 여기서 무슨 온도 관리 어떻게 하고 사료 관리 어떻게 하고 하는 것보다 실제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여기서 수없이 많은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아마 배우고 많은 것을 얻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저도 이렇게 해보니까 내가 여유 있을 때 소를 보는 거와 내가 급했을 때, 마음이 급했을 때 소를 보는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분명히 소도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살아있는 생물.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생물이 자기 몸짓을 한단 말이에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얼만큼 우리가 내가 주인으로서, 내가 소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잘 보고 어떻게 잘 리딩하느냐, 읽어내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를 보는 눈, 이런 것을 좀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터득해 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도 인공수정 이런 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인공수정, 획기적으로 아무리 기술이 발달돼도 획기적으로 10%, 20% 올릴 기술이 없어요, 이 세상에. 실제는 작게는 0.5%, 작게는 1%는 올릴 수 있어요. 그게 모여서 5% 되고 10%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지금 브라질에서 리우 올림픽 하잖아요. 우리 어느 선수인지 3연패, 사격에서 3연패 했다는데,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다음에서 또 금메달 따고, 그 다음에서 금메달 따는 게 이게 쉬울 것 같아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엄청나게 노력하고 엄청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번에 금메달 땄을 때보다 요번에 더 열심히 했어야 금메달 딴단 말이죠. 우리가 마찬가지, 소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성한우라는 어떤 프리미엄, 브랜드 가치가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 상승시키고 뭘 하려면 어떤 걸 해야 될까? 우리가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고민 중에 하나가 우리가 소를 보는 것을 좀 더 여유롭게 보고 좀 더 소가 어떻게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몫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소를 어떤 그 브랜드 가치화하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물론 상품성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진실성이에요. 진실성.
진실성이 없으면 항상 뭐든지 사상 누각이 됩니다. 아무리 브랜드 가치가 높아도 한 번에 무너지기 쉬워요. 한 번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따져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오늘 저는 이제 조금 이렇게 화이트보드나 이렇게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이게 강의보다는 좀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좀 해봐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또 뭐 갑자기 또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되는데, 자고장 어떻든 간에, 이게 안 넘어가네. 그래. 우리가 지금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쌀 소비량이 여기 12년까지 있지만 쌀 소비량이 60kg가 안 됩니다. 1인당. 1인당 60kg가 안 돼요. 1인당. 그 정도로 이제 그 쌀 소비량. 그래서 요새 그 뭐 송아지 가격도 좋고 그런데 축산 뭐 한우 소득이 좋은데 요새는 요새 소득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공감할지 모르지만 논 600평 붙이는 거와 소 비우고 한 마리 키우는 것과 거의 소득이 거의 비슷하답니다. 그래도 한우가 낫대요. 소득이. 공감합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한우가 그만큼 지금 메리트가 있죠. 근데 이게 또 어느 날 순간에 뭐 또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쌀 소비량이 보면 가장 많을 때가 70년대 보면 136kg까지 먹었어요. 1인당. 이것이 지금 60kg도 안 먹어요. 지금 현재 2015년 현재. 그러면 진짜 반토막 난 거예요. 반토막보다 더 떨어졌지. 그러면 이만큼 먹던 사람이 이만큼은 뭔가 채워질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축산물이죠. 축산물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2014년도에 44kg 먹었어요. 이제 멀지 않아 쌀 소비량과 이 소, 돼지, 닭고기, 우유, 계란 빼놓고 거의 1대1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대1이. 그러면 결국 우리가 그동안의 주식은 쌀이었지만 결국 주식 개념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바뀔 수가 있죠. 바뀔 수가 있죠. 멀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시절이 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가깝게 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것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갖고 갈 수 있느냐. 충분히 지금도 몇몇 농장에서는 체험 목장이라 해서 와서 뭐 소 젖도 짜주고 양떼 목장이라서 양들한테 가서 먹이도 주고 구경하고 이러는 것들. 근데 거기 가서는 똥이 있어도 사람이 냄새 안 나고 느껴. 근데 이상하게 차 타고 가다가 축사만 보면 저 축사 냄새 나네. 문 싹 다 올려. 차문을.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양면성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소비자들로부터 우리가 축산하는 농가가 냄새 피우고 또 요새 시쳇말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는 게 축산 농가야. 근데 우리가 물론 뭐 좋은 차 타고 있어도 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축사를 짓더라도 그 주위에 뭐 꽃을 심든지 나무 정원을 꾸미든지 해서 우리가 어떤 조경적인 면도 우리가 스스로 이제는 서서히 농장을 하면서 주위 환경도 같이 어우러지게끔 꾸며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참 아름답구나. 한번 가보고 싶겠구나. 근데 그것이 실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축사만 덩그러니 있는 거하고 나무가 있고 이를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행동이 달라지는 거야. 축사만 덩그러니 있으니까 코를 막는데 나무가 있고 꽃이 이쁘니까 사람들이 냄새 감각이 떨어져. 머리에 자각 능력이. 그 정도에.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축산 농가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면에서 뭐 여러 가지 면들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서 갔으면 좋겠고, 우리가 지금 이제 1등급 출연율도 90년대 보면 50%였는데 지금 뭐 한 85% 이 정도까지 올라가 있죠. 전업농 같은 경우는 한우가 90년도에 보면 0.2%, 돼지도 0.3%였어요. 젖소는 2.0, 닭은 0.2%였어요. 거의 1%가 안 됐었어요. 젖소 빼놓고는. 그런 것이 2014년도에는 같은 0.2%에서 닭은 62%,
젖소는 71%, 돼지는 55%로 전업농이 그만큼 발전돼요. 상대적으로 한우만 조금 전업농이 상승세가 완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축산이라는 것은 한우, 돼지, 젖소 다 거의 이제 전업농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가장 한우를 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한번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1년 동안 먹일 수 있는 조사료 조건이 땡땡땡땡땡이 있다 하는데 그 조사료 조건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을까? 한번 본인이 1월 달부터 12월 31일까지 어떻게 조사료 조건을 나는 급여 체계를 예를 들어서 어린 송아지한테는 어떤 걸 주고, 예를 들어서 육성후에는 어떤 걸 주고, 번수교에는 어떤 걸 주고, 비후에는 어떤 걸 주고 있는지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내가 1년 동안 조사료 운영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겠다 하는 답을 거기서 찾아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더 나아질 수는 없지만 가지고 있는 조건 속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나는 예를 들어서 1년 내내 우리 소들한테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조사료 볏짚밖에 안 주겠다. 그럼 볏짚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볏짚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서 오든 경기도에서 오든 충청도에서 오든 간에 그 볏짚도 실제로 랩핑해서 오지만은 볏짚마다 질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풀어서 보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볏짚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좋을까? 실제는 고민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해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방송국이라는 이 KBS1에서도 이 2+ 한우 버리는 지방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표적인 방송이죠. 근데 어느 나라, 전 세계, 미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일본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어느 나라든 간에 소고기 질의 그 척도는 마블링이에요. 마블링이 첫째입니다. 실제 미국에 가서 우리 같은 1+ 이런 고기 쉽게 먹을 것 같아요? 실제 쉽게 못 먹어요. 왜? 왜 못 먹을까요? 비싸서 못 먹습니다. 비싸서. 네, 비싸서 못 먹는 거예요. 네? 거기 있는 고기들이 비싸서 못 먹습니다. 모 교수가 미국에 있는 대학 교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1년에 한 번 정도 1+ 정도 소고기 사 먹을까 말까 그런다. 왜? 자기도 비싸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품성을 만들고 할 때 이게 갑작스레 등급제도 바뀐다 여러 가지가 이제 요새 말도 많은데 실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우리는 지금 한우는 이 최고급 고기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양 관리나 유전적인 면에서도 이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게 이제 2013년도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주마가 이제 시장이 있는데 2013년도에 첫 경주마를 경매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2살 된 순말인데 2억 9천만 원에 팔렸어요. 2억 9천만 원. 이 말 한 마리가. 그러면 이 말이 2억 9천의 가치가 무엇으로 측정을 했을까? 무엇으로? 2억 9천이라는 거를 경매했을 때 낙찰받은 사람은 뭘로 2억 9천으로 써서 받았을까? 하는 뜻이 여기 있죠. 잘생겼네? 잘생겨서도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또 아니면 얘가 얘 부모, 얘 아버지나 엄마나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그동안에 어떻게? 경주 레이스에서 성적이 좋았으니까 얘가 또 그렇게 받았겠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또 활동성이나 역동성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지세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체형을 봤을 때도 또 있었을 거고 그럴 거예요. 얘가 2억 9천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가 모여서
얘가 아마 2억 9천이라는 가치를 나타냈을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한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아까 하면 좋은데 말로만 드릴게요. 뭐냐?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계량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애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정액일 거예요. 정액일 거예요. 그럼 정액이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 1그룹에 5마리, 2그룹에 10마리, 3그룹에 20마리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그룹을 신청합니까? 1그룹이요. 1그룹 때문에 몇 개 줘요? 5개 주죠. 그 가치가 있을까요? 5개가? 한번 따져봅시다, 진짜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5개가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5개 가지고 여러분 소에 수정시켜서 5개 가지고 몇 마리 만들어낼 수 있어요? 5마리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글쎄요, 내가 볼 때 평균 한 3마리 만들어내면 많이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3마리 정도 만들어내면? 그럼 나는 지금 번식으로 50도, 100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5개 갖다가 어디다 붙여요? 써먹어. 그리고 5개 돼서 그 다음에 또 돼서 또 5개가 된다는 거지만 거의 몇 년 동안? 1년 동안 안 되잖아요. 네? 1년 동안 안 되잖아요. 과연 거기다 목을 메고 해야 되나? 저는 의심스러워요.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이런 사고를 좀 유연하게 여유롭게 좀 갖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지금까지는 보증 시수수를 뽑는데 가치를 둔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정액 카탈로그 보면 대부분 나오는 게 냉도체 체중, 그 다음에 등심 단면적, 등지방, 근내지방도 이렇게 4개가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죠? 정액 카탈로그에 보면. 근데 그 냉도체 체중에는 보증시수 뽑을 때 선발할 때 보증시수 할 때 냉도체 체중은 가중치를 0을 둬요. 0. 등심에는 1을 둬. 1. 등지방에도 1을 둬. 근내지방도에는 6을 둡니다. 6을. 그러면 냉도체 체중에는 하나의 가중치도 안 둬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KPN 지수예요. KPN 지수. 그러면 등심 단면적 EPD 예를 들어서 2.5 나왔다. 2.5 곱하기 1 해서 더하기 등지방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등지방 두께 나오잖아요. 그죠? 그 곱하기 하고 6 곱하기 근내지방도 EPD 해서 나오는 수치가 KPN 지수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종모가 지금 100마리가 있다. 그러면 KPN 지수로 보면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러분들의 돈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돈의 가치가. 우리가 경매했을 때 돈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근내지방도의 마블링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도체중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돈이. 네? 여러분들 키로당 예를 들어서 요새 1투 플러스 A 예를 들어서 뭐 2만 3천 원이든지 2만 4천 원이든지 한다 이게. 근데 그 소들이 대부분 보면 물론 간혹 가다가 도체중이 높은 소들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투 플러스 A라는 거는 잘 안 나오고 1투 플러스 B, C가 나오겠죠. 근데 그 체중들이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크질 않아요. 오히려 1 플러스나 1등급이 더 도체중이 더 큽니다. 도체중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가 그 송호대학에서 할 때도 이제 그 얘기를 들었지만 우리가 요번에도 이제 8월 1일부터 다시 종모가 나오잖아요. 그죠? 다시 16마리가 올라와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요번에 나온 소 중에 KPN 지수로 1등인 소가 1064인가 그럴 거예요. KPN 지수는 1064예요. 근데 실제는 1064가 1그룹에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2그룹에 있어요. 그게 뭐냐? 1그룹에는 대부분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도체중이 높은 소들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농가들이 이제는 어디에 돈이 있다는 걸 알아요. 돈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행성에 우리 땡땡땡 목장에 우리 뭐 저기 김동우 씨가 있으니까 김동우 농장에 지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나는 지금 KPN 지수는 냉도 채취 중에 가중치를 0으로 두는데 나는 0.5를 두든지 2를 두겠다. 그리고 지금 근내지방도 6을 두는데 나는 대신 거기 너무 많은 것 같다. 나는 2를 줄여서 5를 두겠다. 그러면 지금 KPN 지수로 1등부터 100등이 나오는데 내가 가중치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나는 등심에 2를 두겠다. 지금 1을 뒀지만 2를 두겠다. 난 등심이 중요하다. 우리 집 손으로들은. 그럼 2를 두면 종모가 어떻게? 1등부터 100등까지가 확 바뀌지.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그동안 출하하고 뭐 했을 때 그 성적이 어떻게? 내가 정액을 선정했을 때 반영이 돼야지. 남이 좋으니까 나도 좋을 거야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가 이러이러한 성적을 보였으니까 나는 등심에 가중치를 둬야 될지 아니면 도체 중에 가중치를 둬야 될지 등지방에 가중치를 둬야 될지 뭔가 가중치를 둬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동안 수정하고 교배한 거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계획교배라고 했지만 실제는 따지고 보니까 뭐야? 마구잡이 교배였죠. 아무거나 하는 교배였던 거예요. 왜? 그냥 뭐 남이 좋다니까 그 1그룹에 있는 걸 그 축자사자 ARS로 해서 뭐 5개 되면 어떻게 해요? 주위에서 친구가 그러죠. 야, 소주 한잔 사? 이래나? 네? 소주 한잔 사? 당첨됐으니까? 로또 됐으니까. 중요한 거는 그 100마리 중에 분명히 1그룹, 2그룹, 3그룹 벗어나 있는 소들도 한 70마리가 돼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 있는 소들도. 그리고 후보까지 하면 더 한 100여 마리가 있어요. 후보까지 따지면. 그럼 그 중에서 내가 그동안의 성적을 봐서 우리 소에는 전체적으로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장점인지, 장단점을 따져가지고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내 집 소는 내가 스스로 내가 개량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무시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어떤 걸 교배했는지 좀 리스트를 한번 줘보세요. 해봤어요. 해보니까 거의 비슷해. 왜? 비슷할 수밖에 없지. 뭐 여기서 행성한원에서 지정된 정액 가지고 하니까. 요번에도 또 내일 모레인가? 뭐 내일 모레 아마 행성한우 정액 선정위원회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미리 저기 축협에다가 제가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뭘 해놨냐? 굳이 행성한우 정액을 이제 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굳이. 이제는 어차피 보증시술소라고 하면 거기서 내 소에 맞는 개량을 할 수 있게끔 이제는 완화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가는 것도 중요해. 근데 그동안에는 왜 지정을 했냐?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니까 일정한 정액을 지정해서 거기에 한해서만 해오는 것이 좋았단 말이죠. 그래서 행성에 그 계획교배한 그 수정 쭉 리스트 보면 거의 이렇게 그 비슷하게 흘러왔단 말이죠. 그 정액 번호가. 근데 이제는 다양성 있게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다양성 있게. 이제는. 그래서 내가 후보에서 쓰던 지금의 뭐 지정되지 않은 정액에서 쓰던 하든 간에 좀 그걸 좀 자유롭게 해서 이제는 내 농장에 맞는 스타일대로 개량해 나가는 것이 이제는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 3통 그러는데 브랜드 하는데 뭐 3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제는 내 농장의 소를 내가 스스로 개량하는 개량에 대한 기술과 어떤 그런 그 경험과 이런 것이 쌓여서 내 소를 어떤 쉽게 말하면 작품을 만들어 가는 거죠. 작품을. 그런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이것도 보여드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이것도
이 뭐 참치 한 마리가 1억 한 4천만 원 정도 갑니다. 그럼 이 1억 4천까지 이게 가겠습니까, 실제? 이게 가지 않아요, 실제. 근데 1억 4천만 원짜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거 스시 여기서 떼어내가지고 스시 한 조각에 10,000원이어도 사 먹는 거예요. 10,000원이어도 스시 한 조각에. 에? 그럼 뭐냐? 전 세계에 가장 비싼 소고기가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가장 비싼 참치도 어디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그럼 얘네는 일본이라는 데는 뭐냐? 세계적인 마케팅이에요. 참치 먹으러 올라면 막으로 스시 먹으려면 초밥 먹으려면 일본으로 오라 얘기야. 맛있는 쇠고기 먹으려면 일본으로 오라는 얘기예요. 이거 어떤 단순하게 그것이 아니라 얘네들은 어떻게 마케팅이 어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 단순하게 지네들 자랑하려고 자화자찬하려고 가격 올리고 그러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거기에는 깊이 숨어 있는 뜻들이 많죠.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90% 전 세계 90% 참치가 일본에서 소비돼요. 그거를 계속 지네들이 전 세계 예전에 제주도 근교에서 참치가 막 잡히니까 우리는 어민들이 얼마나 좋아했어. 야, 좋아했지. 며칠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일본서 딱 그래 그거죠. 니는 참치 못 잡게 돼 있잖아. 니네 쿼터가 얼만데 왜 참치를 더 잡아? 우리나라 참치 잡는 쿼터가 딱 있어요. 전 세계에 배정받은 게. 그 이상 잡으면 안 돼요. 그럼 못 잡는 거예요. 눈앞에 보고도 못 잡는 거야. 그게 현실. 그거 어디서 조절하냐? 일본 애들이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전 세계 참치에 대한 시장은. 그게 현실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그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세밀하게 좀 따져보면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번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물론 그 발정 발견이고 하지만은 실질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소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수정해야겠구나, 아니면 어떻게 분만을 하겠구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여러분들은 외부적인 표현, 소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표현 가지고 읽고선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는 그 소가 외부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내부적으로 움직이죠. 내부적인 그 속에서 내부적인 데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작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작용하는 점이 외부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실제는 여러분들이 발정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가 점액이 흘러나온다? 물론 점액이 흘러나오겠죠. 그거 보고 우리는 발정이 왔다리지만 실제는 점액이 흘러나오고 싶어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정부 상태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질의 사정이 되니까 점액이 있으면 어떻게? 질에된 사정된 정액들이 경관을 통과해서 자궁으로 해서 난관을 통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점액이 있으면 막으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점액이 빠져나와 주는 거거든요. 점액이 그래 빠져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발정이 왔다 하는 걸 보여주려고 그 소가 점액 흘리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원래는 원칙은. 근데 여러분들 보조적으로 우리가 볼 뿐이죠. 그걸 가지고 보조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거는 어디서? 이 난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난소. 그래서 난소라는 기능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알고선 소가 지금 어느 상태구나, 어느 상태에서 어떻게 오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외부적인 거를 볼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그걸 보고 내부 상태를 읽어내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난소에는 생김새는 가지각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난소에는 대표적으로 난포라는 거하고 이 황체라는 거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교대로 이루어지죠. 교대로. 그래서 난포가 이게 미성숙된 거를 우리가 원시난포라고 그래요. 원시난포라고 하는데 원시난포가 서서히 자라죠. 이렇게 자랍니다. 그럼 자라면 이 대난포로 큰 난포로 하면 이때 어떤 증세가 오냐? 발정이 와요. 발정이. 난포가 어느 정도 성숙이 돼서 발육을 하면 발정이 와요. 발정이 오고 그때 계속해서 난포가 더 커지죠. 더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난포가 터지죠.
난포가 터져요. 난포는 무슨 거로 돼 있냐? 물집으로 돼 있어요. 물집으로 돼 있어요. 터지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 난자가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배란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배란된 그 저기 자리에 뭐가 형성되냐? 이렇게 터져서 이렇게 난포가 터져서 이렇게 터진 자리가 있죠. 그럼 여기서 배란되고 그 자리에 뭐가 형성돼? 황체가 형성되는 거예요. 황체가 형성돼서 이 황체가 다시 쭉 자라죠. 쭉 자랍니다. 다시 황체가 이렇게 퇴행하면 백체라고 하죠. 황체가. 그럼 다시 또 난포가 다시 자라기 시작하죠. 다시 또 발정이 오고 배란되고 다시 황체가 발생되고 다시 황체가 퇴행하고 계속 이게 며칠 동안? 22일 동안 계속 돌아가는 거죠. 근데 요때 발정이 왔을 때 우리가 뭘 하냐 이게. 뭘 하냐면 발정이 왔을 때 뭘 시켜요? 수정을 시킨단 말이에요. 수정을 시키면 요 발육된 황체가 임신이 되면 어떻게? 퇴행하지 않고 요 황체가 뭘로 바뀌어? 임신 황체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임신 황체 또는 진성 황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황체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임신됐다가 3개월이고 2개월이고 4개월이고 5개월이고 이 황체가 없어졌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냐? 유사산이 되는 거예요. 유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난포와 이 황체의 작용은 뭐에 의해서? 호르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호르몬은 어디에 영향을 받아요? 가장 많이? 환경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주위 환경에. 자, 우리가 늘 계곡에 가서 시냇물 소리가 아무리 크고 폭포물 소리가 아무리 커도 그게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네? 폭포물 소리가 쭉쭉 떨어져서 시끄러운데도 그게 잘 시끄럽지 않아. 근데 똑같은 크기로 계속 그 기계음을 들려줘봐 여러분들. 여러분 금방 짜증나. 그래서 이 소는 번식우는 그래서 이 사양 환경 관리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위 환경에 대한 모든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소는 번식우는 안락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발정도 잘하고 임신도 잘 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소가 번식우 같은 경우는 특히 조용하고 늘 스트레스 없게끔 이렇게 관리해줘. 물론 모든 소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소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 번식우는 예민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예민할 때가 언제예요? 소가 번식우가 분만 직후부터 분만하고 나서부터 예민하죠. 번식우는 왜? 잘못하면 송아지 새끼 낳고 송아지 어떤가 들여다보다가 걔네 어떻게 해요? 어미소한테 다치죠. 예민하단 말이에요. 그때가. 소는 번식우는 발정 올 때 예민하고 분만 직후 전후가 예민한 상태예요. 번식우는. 그래서 그 예민한 상태를 어떻게 우리가 얼만큼 환경을 부드럽게 해주고 이 안정되게 안락하게 가꿔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실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얘네들이 안락하고 안정된 환경 속에서 새끼를 낳고 초유를 주면 거기에 어떤 성분이 많냐? 면역 기능이 높은 초유를 송아지한테 먹이는 거예요. 근데 얘가 스트레스 많은 받은 상태에서 주면 거기 초유에도 뭐가 들어가요? 스테로이드 콜티졸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들어가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초유가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실제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번식우는 이 난수의 기능이라는 것만 하더라도 요 얘기하더라도 한참 걸리겠지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요 난수의 기능에서 근데 우리가 이 난포가 이렇게 자랐다가 터져줘야 되는데 안 터져줘. 그러면 이 소는 어떻게 돼? 난포 낭종이 되는 거야. 난포 낭종이 되고 이 황체가 자랐다가 퇴행을 안 해. 그럼 무슨 황체? 그 낭종이야? 황체 낭종이야.
그래서 난포낭종하고 황체낭종하고 합쳐서 우리가 저소 난소 낭종이 걸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불규칙하게 오는 소들 있죠. 불규칙하게 뭐 일주일 있다 오고 아니면 열흘 있다 오고 뭐 5일 있다 오고 하는 소들은 대부분 난포낭종이야. 이런 소들은 난포낭종이고 쟤는 잘 발정이 안 와. 이게 뭐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소들은 황체낭종이야. 황체낭종이야. 근데 우리가 잘 쓰는 호르몬 루테라이즈라는 호르몬은 요 황체에 영향을 주는 거야. 요 황체가 어떻게 퇴행을 시켜주는 거야. 없애주고 그래서 다시 난포가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이 난포낭종에는 루테라이즈를 놔도 안 돼. 잘 안 돼. 그래서 대부분 소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계속해서 뭐 발정이 주기적으로 오고 막 이렇게 하는 소들은 우리가 뭐라 그래? 우리가 노인네들 뭐라 했어요? 들소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런 소들은 보면 어떻게 증상이 있어요. 예부적으로 꼬리 있는 쪽 보면 항문에서 꼬리 있는 쪽을 보면 딱 어떻게 그 꼬리 쪽이 턱 올라와 있죠. 그런 소들은 들소 같은 경우 이런 난포낭종이 강한 소들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황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지만 임신을 유지시켜준단 말이에요. 임신을. 며칠 전에 양구에 이제 한 농가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박사님 지금 20일 지났는데 분만이 20일 지났는데 새끼를 안 낳고 있다. 20일이 지나도록 왜 그냥 둬뒀냐고. 열흘만 지나면 바로 분만 유도를 해야죠. 너 어떻게 하냐. 그래서 간단하다고 루테라이즈 5mm만 때리세요. 주사를 놔주세요. 응?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루테라이즈 때리면 제가? 네, 황체가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떻게? 분만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래도 빨리 하라 그랬어요. 그때만 이분은 그냥 기다린 거야. 날 때까지. 그 나중에 보니까 송아지가 안에서 죽었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소 되게 클 거다. 커서 그거 못 꺼낸다. 결국 제왕절개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제왕절개에서 꺼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는 체중이 분만이 가까워지면 거의 분만 시기에는 가까이 오면 거의 하루에 1kg씩 클 수도 있어요. 체중이. 급속히 체중이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송아지가 한 40kg 정도 송아지 생산했어. 그럼 되게 기분 좋아해. 왜? 송아지가 크니까. 따지고 보니까 분만 예정일보다 한 10일 늦었어. 그거 좋아할 게 아니야. 그래서 항상 그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소라는 거는 항상 중요한 게 뭐냐? 기준점이 있어야 돼. 285일이다. 그럼 285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야. 근데 290일, 5일, 뭐 300일 돼서 났다. 당연히 생시체중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좋아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황체라는 거는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자궁이죠. 이렇게 자궁이 여기까지 자궁이죠. 자궁이 이렇게 구부러졌죠. 그리고 여기 가는 선이 이제 난관이죠. 난관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여기 난소가 이렇게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 말갛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난포죠. 난포. 그래서 난소는 우측에 좌측에 양쪽에 있어요. 하나씩. 자, 요번에 우측에서 배란이 됐어. 그럼 다음에 어디서 배란될까요? 다음에 좌측에, 그 다음에 또 우측? 교대로 합니까? 아니죠. 계속 우측에서 나올 수도 있고, 배란이라는 거는 한 번에 꼭 한 개 이상이 배란됩니다. 소에서는. 한 개 이상이 배란돼요. 그래서 한쪽 난소에서 한 개,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좌우에서 하나씩 될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보니까, 소에서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측 난소가 훨씬 좀 더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측 난소가. 그래서 우측의 난소에서 더 많이 배란이 됩니다. 좌측 난소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 난소도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암송아지, 수송아지 이제 뭐 했을 때 그 제가 최근에 이제 이렇게 쭉 다니면서 농가에 다니면서 이게 보니까 철원의 한 농가를 갔더니만 이 젖소 초유떼기를 많이 사다 놨어요. 한 50마리 정도 사다 놨어요. 그래서 뭐 하시려고 그러나 이렇게 여쭤보니까 정말 이분은 전부 다 젖소에다가 육성시켜서 전부 다 수정란 이식하려 한다는 거예요. 한우 갖다가 시켜서 한우 송아지 빼내려고 대리모로 쓰려고 젖소 송아지를 미리 사다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거예요. 육성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우를 키우고 뭐 소를 키우면서 경영하면서 어떤 이게 여러분들도 이제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제는 어떤 소를 통해서 내가 경영을 하면서 어떻게 경영하는 것이 내가 경제성이 있냐 따져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와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최근에 올해 저희들이 3월 달부터인가 4월 달부터인가 4월부터 같아요. 4월부터 저희가 지금 행성축협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이 도축장에서 난소를 가져와요. 도축장에서 그 도축되는 그 행성 그 암소에서 도축되는 암소에서 그 난소를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그 개체별로 리스트를 줘가지고 우리가 쭉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수정란을 만들어서 지금 축협에다 주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축협에다 얘기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동결시켜서 그 냉동 동결 수정란으로 보관하는 것보다 이게 신선할 때 살아있을 때 신선란일 때 이식하면 훨씬 더 스테일도 높고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그런 농가들은 바로바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뭐 그 필요하다 하면 돼요. 근데 이 수정란은 저희들이 조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조건을 달았냐면 그 다음날 이 암소가 도축돼서 등급을 받잖아요. 그죠? 등급을 받으면 1 플러스 이상만 동결시켜서 주기로 했어요. 그걸. 그리고 등심이고 이 근대지방도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우리가 됐을 때 그 소에 대해서 나온 그 수정란만 동결시키고 우리가 주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유전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난들을 우리가 지금 생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으면 이용해요. 근데 만약에 인공수정하고 내가 7일째 돼서 수정란을 이식을 했다. 그러면 그 순놈이 되면 모르거나 암놈이 되면 모르겠는데 순놈과 암놈이 되면 이 암송아지가 뭐죠? 생식기가 이상이 있어서 그것도 확률은 80% 정도, 20%는 정상일 수 있어요. 20%는. 근데 한 80%니까 거의 정상이 아닐 것이다 하고서 이제 이 암송아지를 이제 비육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생산성을 높이고 뭐 할 때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인공 수정한 상태에서 7일 있다 수정란 이식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한우에서 쌍자가 생산되면 여러분들은 많이 실패를 봐요. 왜? 그렇지 않아도 젖이 적고 이런데 이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송아지만 잘 키우는 기술과 송아지만 잘 키우는 육성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권장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송아지도 잘 못 키우면서 욕심부려서 이식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히려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면을 정확하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경영과 모든 것을 잣대를 진단해서 모든 걸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남이 좋고 남이 떡이 좋아서 쫓아가지 말고 항상 뭐예요? 내 것이 중요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한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한 2주 동안 그 양주라는 데를 이제 연속해서 그 격주로 갔어요. 교육하냐고. 그러면서 이제 현장 컨설팅, 현장까지 이제 가서 보는데 오히려 바깥에 있는 게 시원하지 우서에 들어가니까 더 쪄. 네? 이게 바깥에 있는 게 더 오히려
태양을 맞더라도 더 시원한 거야. 바깥 우사에 들어가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이제 뭐 소를 키운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소의 체온이 38도예요. 그죠? 소의 체온이. 그러면 제가 온도계를 없어서 내가 그 축사의 온도는 못 쟀지만 내가 서 있는데도 땀 죽죽죽 난 거 보니까 꽤 더운 거야. 꽤 더운 거야. 그래서 요새 그 집도 가보니까 문제가 뭐냐. 다 선라이트야, 선라이트. 선라이트고 또 겨울에 바람이 분다니까 전부 다 사방 또 이게 뭐 다 막아놨어. 그래놓고 기껏 밑에로 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그 문을 열어놨는데 내가 볼 때 글로 도저히 뭐 공기가 빠질 수가 없어. 그 더운 공기는 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게, 그래서 내가 이래도 이게 소가 발정이 오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자라는 이제 우리가 동결정에 해서 융해를 해서 35도에다 예를 들어서 융해를 해서 수정을 시킨다. 그러면 이게 보통 한 35도에서 36도 이 정도 돼서 이제 우리가 융해를 해서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이게 체온이 지금 38도예요. 그럼 정액이 자궁경관에다 딱 주입하는 순간 상당히 빠르게 활력이 올라가요. 1, 2도 차이에. 1, 2도 차이에. 근데 이게 지금 일부적으로 지금 뜨거운데 예를 들어서 축사 내 온도가 뭐 더 뜨거울 수도 있잖아요. 그죠? 더 뜨거울 수도 있잖아요. 복사열 때문에. 그럼 이 체온이 예를 들어서 1도, 39도나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1도 정도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정자의 활력이 훨씬 더 빠르게 또 활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활력이 올라가는 건 좋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따지면 빨리 죽습니다. 대사작용이. 그래서 이 고온일 때 이 수정시킬 때 수태율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체온이 바깥에 몸에 그 체온이 낮아야 되는 그 바깥에 온도가 낮아야 되는데 오히려 축사 내의 온도가 높아가지고 오히려 수태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되게 많아요, 실제. 근데 또 최근에 다 결국은 선라이트 쓰는 것이 원인이 깔짓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보면 태양 쐬가지고 햇빛 쐬가지고 비타민 D 합성하라고 하는 농가는 가리가 없어요. 거의 깔짓 때문에 하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비유구는 비육 말기에 후기에 태양을 쐬주는 게 좋아요? 절대 쐬주는 게 안 좋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축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등분이 있다. 그러면 내 축사의 위치가 길이 어디고 이쪽은 길이 어떻고 여기에 따라서 번식은 어디다 배치해야 되고 육성은 어디다 배치하고 비육은 어디다 배치해야 될지 알아야죠. 여러분들은 가보면 그냥 이유 없이 배치하는 거예요. 이유 없어. 그냥 아무 데나 되는 대로 그냥 갖다가 놓는 거지. 근데 그 배치가 되게 중요하죠. 개의 능력을 내 축사 조건에서 그래도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어떻게 축사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지금에 앉아있는 축사에서 그럼 여기 뭐 있다? 그럼 겨울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랩사이레지 가지고 이쪽 북쪽이고 이쪽 서쪽이니까 이 랩사이레지를 2단이나 3단을 올려서 이게 막아주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지금 이쪽에다가 나중에 방풍림을 해서 조경을 해서 이렇게 하든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선 접근해서 모든 걸 해야죠. 실제는 한 예로 더우니까 또 뭘 해요? 또 팬도 달아요. 환풍팬인데 환풍을 시키는 건지 선풍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 대부분 집 가면 환풍보다는 선풍 기능이 강해. 선풍 기능이.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더울 때 이게 우리 축사 내에 이 더운 바람을 빨리 빼줘서 이 환기를 시켜주려고 하는 건데
바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부는데 이렇게 달았어. 응? 근데 이거 누가 달았냐? 그거 와서 업자가 달았다는 거죠, 업자가. 업자 탓을 해. 그러니까 모든 게 축사에서 이루어지고 축사에서 모든 것이 발생되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누가 책임집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요새 고열에 일사병 걸려서 하나 쓰러져서 그래서 폐사됐어. 그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여러분들 이 더위에 한우는 추위에는 강해도 더위엔 약해요. 그래서 이 선라이트 제재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는 그늘이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는 제가 볼 때는 그늘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햇빛도 중요하지만 그늘도 중요한 거예요. 반반 중요한데 대부분 보면 햇빛에서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가 있다는 얘기죠. 그늘이라는 생각은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양주에 있는 농가 한 3농가를 가보고 이 판단한 게 뭐냐, 야, 이게 심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또 여기 누구라면 알지만은 또 그 한 농가가 여름에 한번 갔더니만 소가 한 마리 폐사돼서 원인이 보니까 실제는 축산의 온도가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축산의 온도가 높으면 무슨 증상이 있어요? 바닥을 보면 금방 알죠. 바닥을 보면 우리 축사 바닥이 계속 물동이 많다. 그럼 무조건 더 연변이잖아요. 온도가 높으면, 체온이 높으면 연변은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연변 쌓는 거 보면 똥이 묽어진다 하면 벌써 체온이 높다는 거거든요. 체온이. 그러면 내가 이 축산의 온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야? 아유, 내가 요새 저 소가 물을 많이 먹어서 저런가? 그렇게 생각하죠. 소도 되게 민감한 동물 중에 하나예요. 환경에 되게. 그리고 소라는 것이 항상 어떻게 약한 동물이죠. 야생동물 속에서 보면 약한 동물, 초식동물이 대부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경계를 하잖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말을 2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말 같은 경우는 더 예민하더라고요. 소 저리 가라요. 말은 딱 위험한 동물이 딱 무조건 되고 뛰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되고 100% 돌아다 볼 생각이 없어요. 무조건 뜁니다. 그만큼 민감해요. 항상 냄새 후각에. 벌써 이 말은 매일 관리해 놓은 사람이 딱 오는지 딱 알아요. 벌써 냄새 맡고 그걸 느낀다니까 사람이. 저도 가서 이렇게 딱 보면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예민한 동물 중에 한 마리란 말이에요. 동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떤 증상을 보고 어떤 축사에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진짜로 죄송하지만은 축사에 귀신이 붙어 있는지 모르지만 축사를 어떻게 하면 빨리 빠져나오지. 가서 먹이고 뭐고 빨리 해서 그냥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게 하루 일과를 딱 마무리 짓는 거야. 어떻게 하면 축사를 빨리 빠져나오자. 근데 실제는 가서 소를 이렇게 살펴보면 소가 이렇게 뭔가 액션을 하고 뭔가 보여주죠. 몸짓을 하죠. 그걸 보고 이 소가 내가 지금 잘 키우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은 소를 보고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 기준점. 우리가 유명한 의사가 있고 유명한 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 뭐냐면 그 기준점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그럼 내가 유명한 의사가 되는 거는 뭐예요? 환자 말을 잘 듣고 내가 환자 혈액을 검사하든 오줌을 검사하든 변을 검사하든 혈액을 검사하든 검사해서 그걸 내가 잘 읽고 기계를 잘 읽어야 내가 정확한 진단해서 유명한 의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소를 가장 잘 보고 정확하게 보는 어떻게? 그런 기술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무사히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니까 그 소를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실제는.
가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한 예로 한 15개월 되고 18개월 됐는데도 저 소가 발정이 안 온다 이게 발정이. 그럼 발정 올 수 있는 시간을 봤냐 이게야. 안 봤어. 안 보고 그냥 관리할 때 대충 보고 그냥 계속 보니까 안 오니까 그냥 안 오는 거야. 근데 소라는 거는 안 보이질 않죠. 항상 보이죠.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단지 못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못 본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본다는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전부 다 나는 잘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분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분만할 때도 송아지가 어떻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제가 분만할 때도 한쪽 다리 당기고 한쪽 다리 당기고 그 다음에 머리 확인하고 그렇게 하라고 늘 가르칩니다. 얘기하고. 근데 급하니까 어떻게? 다 잊어먹어. 그저 두어서 말 때 그 당기기 바빠. 배운 거 다 잊어먹었어. 왜? 사람이라는 게 아까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빨리 빼내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잡아당기기 바쁜 거야. 아무리 배우고 했어도 내가 실전에서 활용하는 거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실전에서. 현장에 부딪히면 이 생각이 어떻게? 딱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술 먹어도 아파트 비밀번호 다 눌러서 쫙 들어가지. 참 용해. 근데 어느 날 뭐 스트레스 받고 뭐 누가 뭐 열받아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 진짜로. 이게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유를 갖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그 소를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분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들을 분만 유도를 해야 될 건지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분만 경과가 며칠 지났는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분만 예정일이 나는 10일 이상은 안 넘기겠다 하는 잣대가 딱 있어야 되는 거야. 나는 일주일 이상 안 넘기겠다 하는 잣대가 딱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그때 당시 딱 어떻게 처치를 해야겠구나. 그리고 사전에 내가 어떻게 검사를 해서 내가 검사 못하면 누구한테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어떻게 처리를 해야겠구나. 이런 기준점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거예요? 모든 소 보는 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는 거, 내가 소 가서 만지는 거, 내가 소 가서 내 손뺨으로 재보는 거, 요 세 가지가 항상 나한테 살아있어야 되는 거야. 내 눈과 내 촉감과 내 척도가 이게 딱 항상 내 몸에 살아있어서 소를 봐야죠. 이 세 가지가. 그러면 요 세 가지가 항상 판단되는 거야. 저는 제가 자가인공수정 교육할 때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자궁경관의 길이, 굵기 항상 측정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게 항상 내 뺨이고 내 기준이야. 누구 기준하고 다 달라. 내 기준을 잡는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송아지 살 때 무시장에서 5, 6개월 된 거 송아지 12번째, 13번째 갈비와 갈비 사이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어 보라는 얘기죠. 두 손가락이 들어가는지 한 손가락이 들어가는지 세 손가락이 들어가는지 항상 내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항상 뭐야? 내가 일일이 30cm 잘 자가지고 줄자 가지고 다닐 수 없어. 항상 뭐야? 내 한 뺨이 기준이야. 항상 모든 게 내가 기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 소를 개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등심을 개량하든 냉도 체정을 개량하든 근대지방도를 개량하든 내가 EPD를 하겠다. 내가 소를 모른다. 암소를 모른다. 그럼 영어로 놓고 보고 수소에 뭐 2.0이든지 3.0이든지 뭐 냉도 체정이 25.0이든지 그걸 가지고 기준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지. 여러분들이 어떤 결과에 대해서 만들려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근데 벌써 다 결과는 벌써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 결과물에 가 있어요. 시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 나름대로 지수를 가지고 정액도 선발하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는 요 칠판이 있었으면 훨씬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는 돈을 만들어가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는 제가 몇몇 농가들을 지금 이렇게 그 계획 교배를 짜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치악산 여기 또 행성 쪽에도 있고 뭐 춘천에도 있고 몇 농가들을 제가 이제 뭐 이게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째. 근데 이 농가들이 지금 1년 지났는데 벌써 태어나는 송아들이 다르고 확 달라요. 다릅니다. 본인들이 느껴요. 본인들이. 그럼 본인들이 느낀다는 건 뭐냐? 그리고 계속 요청. 그래서 제가 요청이 오는데 점점 힘들어져가지고 뭐 정액 확보하기도 힘들고 점점 힘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일부를 좀 축소를 해서 가는데, 중요한 건 그래요. 실제는 여러분들이 제가 해보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암소의 집단도 중요하죠. 근데 한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뭐 사적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아들만 둘이 있어요. 아들만 둘인데, 저도 이제 뭐 만약에 애들이 장가를 간다 하면, 애들이 장가를 간다 그러면 뭐 여자친구를 데려올 게 아니에요. 그죠? 여자친구를 데려오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뭔지 아세요? 네? 네? 제가 가장 저는 정말로 저는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날 거냐면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 어머니를 만날 거예요. 그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 성품이 어떤지 저는 그걸 제일 먼저 확인할 거예요. 제가 네? 이게 뭐냐? 우리가 전공적으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가계내 선발이에요. 네. 실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으로 예를 들은 거예요. 이게 우리 집 소에서도 이 가계내 선발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번식구가 100두든 50두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얘네들은 체형이 좋은 소들, A그룹. 얘네들은 어떻게? 냉도체 체중이 좋은 애들, B그룹. 얘네들은 근내 지방도가 좋은 그룹, C그룹. 실질은 나눠야 되는 거야. 나누는 거야. 첫째, 내 소를 타입으로, 무슨 타입으로 나누기를 하는 거야. 소를. 암소를. 그리고 거기에 어떻게? 더 강한 냉도체 체중이다. 그럼 냉도체 더 강한 정액을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근내 지방도 좋은 정액을 넣어 주는 거야. 그래야 어떻게? 그 자손이 더 그것이 강하게 나타나지.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다음에 다시 합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부자 되기 위해서 뭐를 하라냐면 통장 쪼개기 하라래. 통장을 하나만 가지고 하지 말라래. 항상 부자 되는 지름길에 하나가. 통장을 항상 여러 개 가지고 활용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면. 경제학자들이 그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볼 때도. 소도 여러분들이 쪼개는 것과 합치는 것, 그룹 지는 거를 계속해서 내가 반복하고 할수록 어떻게? 내 손은 어떻게? 쪼개지고 한 번은 그룹 져지고 쪼개지고 그룹 져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게 뭐야?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한 단계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렇게 정액 확보하기가 요새 같이 어려워서 하겠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수를 안 만들어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지수를 안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남들이 좋아하는 정액만 쫓아가다 보니까 어려운 거야. 우리나라 지금 정액 공급되는 그 종목가 내가 볼 때는 한 130 종류가 돼. 130 종류가. 130 종류가 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정적인 15마리가 우리나라 정액 시장의
90%를 차지해. 네? 그럼 나머지 15마리 이외의 소들은 그냥 지금 국가적으로도 문제야. 그렇다고 안 만들어낼 수도 없어. 왜? 안 만들어내면 금방 우리나라 한우는 다 근친되고 말아.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은 근친교배를 많이 피해서 내가 안 하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실제는 가서 까보면 어떻게? 근친이 많아. 근친이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근친도 어느 적정 수준이 필요해요. 우리가 후보 시수수 뽑을 때는 근교개수를 한 6.25까지는 뽑아요. 6.25%까지는.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근치는 실제는 일본 하우, 효고, 고베 비프, 마스자카 비프, 유명한 그 일본의 화우들은 다 무슨 교배야? 근친교배에서 나온 거예요. 다 근친교배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근친교배하면 이게 완전히 잘못된 교배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교배 중에 하나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룹화 짓고 쪼개고 할 때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근친교배가. 근친교배의 장점은 뭐냐? 근친과 근친을 시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특징적인 근내지방도다. 근내지방도를 목표로 한다. 근친과 근친을 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야. 뭔가를 효과적으로 보려면 근친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가 뭘 이렇게 하고 할 때는 때에 따라서는 이용하고 내가 근친이어도 훨씬 더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 하면 가는 거야.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면. 우리는 뭐야? 결국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럼 경제적 효과가 크다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판단을 어떻게 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는 거죠. 아까도 이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실제는 육성우가 이제 번식우든 비육우든 육성우 때 사양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결국은. 그래서 스타트는 이유시키고 나서부터예요. 그래서 이유를 여러분들이 3개월에 하던 5, 6개월에 하던 이유 시점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얼만큼 관리하냐. 그거 이유하기 시작해서 몇 개월까지? 12개월까지. 12개월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육성우를 관리했냐에 따라서 그 소가 평생을 갑니다. 평생을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 예를 들어서 육성우 때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 이제 5, 6개월 때 이제 우리가 당대 검정이라는 걸 하는데 수송아지들을 우리가 이제 5, 6개월 때 당대 검정이라는 걸 스타트해서 똑같은 사료를 주고 12개월령까지 6개월 동안 비육 시험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비육 시험을 해요. 그걸 우리가 당대 검정이라는데 비육 시험을 했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후보 시수소를 몇 마리 만들어냈냐면 38마리를 만들어냈어요. 보증 시수소 몇 마리 만들어냈냐? 15마리 만들어냈어요. 전국에서 우리만큼 쫓아오는 데가 없어요. 이게 비결이 뭐냐? 제가 5, 6개월, 물론 이제 3, 4개월 이때 이유시키면서도 급여를 하지만은 제가 가장 좋다는 티모시를 먹여요. 제 프리미엄급 티모시를 먹여요. 그것이 확실히 선발률을 높여줘요. 포필률을 높여줘. 그건 확신을 갔어요. 그러니까 이 육성우 때 확실하게 이 질 좋은 건초를 먹이니까 이 소들의 발육 정도가 확실하게 달라요. 전국에서 우리가 당대 검정하는 소들은 한 번에 한 450도에서 한 500도 정도예요. 전국적으로 400도에서 500도 그 정도 450도에서 500도 하는데 사료는 어디서 먹이냐면 청주 배합사료 공장에서만 나와. 배합사료는 전국적으로 똑같아.
거기서만 갖다 먹인단 말이에요. 배합사료는 똑같은. 단지 조사료만 각 지역에서 맞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해보니까 저희가 선발률이 되게 높아요. 뽑힐률이. 선발률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지만 환경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조사료 조건에 1순위를 두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송아지 때, 육성호 때 가장 질 좋은 풀을 준다는 거는 충분히 개한테 보답을 받을 수 있어요. 진짜 보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소는 5살까지 크는, 번식후야 뭐 5살 이상도 뭐 키우겠지만 뭐 비육후야 뭐 5살 이전에 다 뭐 30개월이면 다 이상이면 되는데, 아마 여기서도 품질평가원에서도 조사를 해볼 거예요. 품질평가원에서도 제일 우리나라 가장 등급이 좋고 가장 좋을 때가 우리가 출하원령이 뭐 쭉 올라오잖아요. 그죠? 생년월일 쫙 해서 데이터 내니까 어떻게, 여기서도 품질평가원에서 이렇게 32개월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가장 좋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조건이 32개월이라고. 그러면 나는 32개월로 가야 될지, 아니면 나는 31개월로 끝날지, 30개월로 끝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조사료 조건이나 모든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조건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첫째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내가 조사료 조건이 1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조사료 조건이 뭐 쫙 있는지, 양이 얼마큼 있는지, 이거를 1년 프로그램을 딱 짜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리고 가장 육성후는 육성후에 맞는 조사료 주고, 비육후에는 비육후에 맞는 조사료 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육후도 마찬가지예요. 비육후도 비육 말기에 젖소 뭐 티못이 잔뜩 먹여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비육 말기에는 어떤 거 줘야 되냐? 볏짚 그냥 한 2kg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가장 조사료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경제적인 효과를 누릴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사료 조건이 매번 다르면 안 돼. 올해 똑같고 내년 똑같고 계속 똑같아야 되는 거야. 조사료 조건은 바뀌면 안 돼. 뭐 갑작스레 뭐 옥수수 뭐 누가 갖다 먹이라 해서 갑작스레 뭐 갖다 한 트랙터 싣고 왔다? 물론 고맙죠. 근데 그걸 먹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동안은 내가 먹였던 거하고 어떻게? 변환을 시켜주는 적응 기간도 필요해. 근데 적응 기간 할 날이면 벌써 끝난 거야. 끝난 거야. 그게 현실이란 말이야. 그럼 결국 그걸 나한테 도움이냐? 아니라는 거죠, 실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어떤 뭐 번식을 하든 비육을 하든 간에 거기에 맞는 조사료 조건이 어떤 거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완전하게 세팅을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래서 육성후 때도 마찬가지예요. 번식후 마찬가지고 경산후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뭐냐? 육성후 때 3번 이상 수태했는데도 안 되고, 경산후는 분만한 다음에 발정이 잘 안 오고 하는 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꼭 이런 소들 때문에 어떻게? 내가 분만 간격이 늘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번식으로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따질 게 뭐예요? 송아지 분만하고 다음 송아지 분만할 때까지 며칠 걸렸나, 저 소가. 그거 따져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내가 10마리 가지고 있다 번식후. 그럼 10마리, 저 소는 며칠, 저 소는 며칠. 평균 나는 10마리 며칠 걸렸나. 어떻게? 이 분만 간격을 어떻게 해요?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지. 근데 간혹 가다 꼭 내 집에 꼭 분만 간격을 늘려주는 게 꼭 한두 마리가 있어. 꼭 있어. 응. 꼭 있어. 저 소는 내일 날 것 같은데 계속 증상이 없어. 그 며칠 기다려. 또 안 나. 집어넣어 보니까 꽝이야. 그런 소가 꼭 있지. 그런 소가. 그러니까 번식우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그 공태나 그 기간을 얼만큼 줄여주느냐가 실제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 번식은 여러분들의 아까 얘기했듯이 눈으로 보는 거, 자로 재보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 이 세 가지 이 감성이, 이 감각이 그 소한테 가야 그 공태 기간도 줄일 수 있고 모든 게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 소를 맨날 봐도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제가 보고 소를 좀 보세요. 소를 봐야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 아, 내가 소 보러 그래서 계속 가서 보고 있다, 이게. 계속. 소를 가서 계속 보고 있으니까 돈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돈이. 돈이 안 나오더라, 이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북송호가 됐든 경산호가 됐든 간에 뭐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수정도 못 시켜도 좋고 뭐도 좋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발정 징후예요. 발정 징후를 내가 어떻게 잘 발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집 수태율이나 임신율이나 분만율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어떤 요새는 이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마리를 이제 놓고 10마리도 어떤 데는 목구에 10마리도 있고 어떤 데는 5마리도 있고 이렇게 목구에다 놓고 이제 사육을 하시는데 어떨 때는 예를 들어서 5마리가 먹고 있는데 5마리가 다 그냥 서로 올라타고 서로 비벼대고 이런다 이게. 그럼 진짜 어느 소가 발정했나? 진짜로 어느 소가 발정했나?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냐 이게.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 소가 발정 왔네. 딱 읽어내. 저 소가 왔나? 이 소가 왔나? 이게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발정이 왔구나. 내 촉이 딱 와야죠. 그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소를 봤던 실력이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는. 저는 여러분들의 소 번식후, 특히 번식후 사육하시는 분들은 이 발정 발견하는 촉이 결국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면을 좀 더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중요하고 뭘 하더라도 결국은 유전 능력, 혈통이 40에서 50%예요. 여러분들이 축사를 짓고 사료를 주고 사양 관리를 아무리 해도 그게 또 40, 50%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미소의 유전적인 능력은 이것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는 다음 세대에 전달되죠. 근데 이 사료, 사양 기술 이거는 그 다음 기술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 거기서 그 대에서 끝나는 거죠. 그 소에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에 넘어가고 유전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IQ 150인 남자와 IQ 150 여자가 결혼했어. 우린 똑똑하니까 자식을 많이 낳자. 자, 우리 맨사를 많이 만들어내자.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10명 뒀어. 거기에 아들 5명, 딸 5명이야. 그러면 IQ가 얘네들이 다 몇이야? 몇이? 150. 다 150이죠. 다 150이에요. 우리가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합니다. 다 150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다 150이냐 이게? 아니죠. 어떤 애는 90도 안 되는 애도 있지. 에? 어떤 애는 160인 애들도 있을 게 아니야. 에? 근데 우리는 어떻게? 다 150으로 놓고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IQ 몇인 사람과 결혼을 시키지. 그 다음 세대. 그럼 나오면 걔가 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떻게? 계대가 갈수록 검증하지. 검증해서 어떻게? 얘는 정말 똑똑한 계속 가계로 유전이 돼서 내려가는구나 하는 걸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모르면 0이에요. 여러분들 소에 대해서 모르면 0으로 놓고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알 수가 없으니까 0으로 놓고 시작한 거야. 0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암소 집단에 대해서 저 소는 가면 제가 가면 저 소는 뭐가 좋아요? 그러면 저 소는 냉동 치즈이 좋습니다. 저 소는 등심이 좋습니다. 딱 답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응? 답이 나와야지. 그래야 그러면 저 소는 그 도체종은 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다른 소들은 요새 평균 한 430kg 나가는데 저건 한 380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도체종을 좀 더 높여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정액도 선정을 해야지만 사용 관리도 어떻게 해야겠다 하는 답을 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줘봐야 또 왜?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본인도 못 받아들여.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사람은 아는 만큼 하고 아는 만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우리 행성하는 농가들한테는 내가 어디 가나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 왜? 그래도 행성하는 농가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이 능력, 지식이나 모든 것이 많이 깨어있고 많이 높다. 요번에 양주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했기 때문에 실제는 행성하나도 이만큼 온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몫을 지금부터 좀 더 또 다지고 쌓아가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올림픽에서 금메달 타듯이 계속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의 유전 능력을 어떻게 우리가 형성해 나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암소가 한 250도 정도 있어요. 번식구가 지금. 번식구 한 250도 있는데, 한 100, 반씩 나눴어요. 반 나눠서 하나는 육종,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분류를 해서 한우 육종 센터로 하나 사업을 걸었고, 하나는 씨암소 축군으로 하나를 걸었어요. 근데 두 소를 또 가면 또 반씩 나눴어요. 육종센터 사업에 한 100두를 또 50두 성장형, 고급육형. 그래서 또 암소를 나눴어요. 우리는 암소도 아예 분리를 했습니다. 형을. 그래서 거기에 체형에 맞게끔 우리는 그 정액을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답을 줍니다. 그 다음 세대에서 계속. 이게 우리는 그 고급육형으로 분류를 했는데 이렇게 넣어보니까 얘는 고급육형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얘는 성장형으로, 육성형으로 우리는 분류했는데 육성형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얘는 아니구나. 고급육형이구나.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고 분류를 하고 검증을 해야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를 100마리 가지고 있으면 1등부터 100등까지 냉도 치증으로 1등부터 100등, 등심으로 1등부터 100등, 근내지방도 1등부터 100등, 등지방 두께 1등부터 100등. 다 다르죠. 어떤 소는 냉도 치증이 1등이고 어떤 소는 근내지방도 1등이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소를 가지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콩 한 줌보다 빗질 한 번에 소가 더 좋다는 얘기. 어떻게? 여러분들 관심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어느 집에 갔더니만 지게작대기 들고 갔더니만 소들이 들고 패는 줄 알고 다 도망가. 근데 어느 집에 갔더니만 지게작대기 들고 가니까 소들이 다가와. 왜? 긁어달라고. 완전히 소가 다른 거야. 소가 알아보는 거야. 예? 소가 알아본단 말이에요. 결국 관심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소의 생리에 맞는 우사를 가져야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집을 짓고 축사를 짓고 나면 바로 뭐예요? 후회하죠. 이렇게 질 걸.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소가 잘 생리.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스탠존 하는 것도 반대예요, 원래는. 근데 요새
스텐존이 없으면 뭐 소 붙잡고 뭐 백신도 때리고 뭐 체열도 되고 뭐 하도 많으니까 이제 편리상 이제 하는데 스텐존 하는 거하고 그냥 소가 목을 길게 빼는 거하고 소의 체형 그 췌장 길이가 달라진다니까요. 근데 실제 그러니까 소는 그 생리에 맞게끔 두느냐에 따라서 모든 소는 어떻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저는 제가 이제 이 만든 우리가 개체번호 번식후 1번하고 2번 있다. 그럼 뭐 정액번호 똑같다. 수송아지 25kg 송아지 생산됐다. 이유는 90일 돼서 해보니까 이거 1번 소는 80kg, 100kg 나갔다. 이유 체중이 20kg 차이 났다. 뭐든지 여러분들이 귀신이 아니고 신이 아니에요. 결국 뭐냐? 가장 내 소에서 판단되고 모든 걸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야 돼? 수치화 시켜야 돼. 수치화. 모든 것이 수치가 있어야 이 소가 좋고 이 소가 나쁘다는 걸 알죠. 그리고 거세했어. 비육하는 게 2B 맞고 이거 1 플러스 A 맞았어. 20kg? 이유 체중이 왜 틀릴까? 왜 차이 났을까? 20kg가 1번 소하고 2번 소 송아지가 2번 소가 포유 능력도 좋고 송아지를 잘 키우는구나. 그리고 저 비육시켜 보니까 어떻게? 축산물 등급 평가 그 도체 평가도 좋구나. 2번 소는 내가 계속해서 번식시키고 내가 어떻게 증식을 시켜야겠구나. 1번 소는 어떻게? 안 되니까 이건 비육 도태 시켜야겠구나. 뭔가 이런 잣대가 있어서 비육 도태 시켜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에이, 저서 마음에 안 맞아? 그 비육 시켜 도태. 여러분들 뭐 기분에 따라서 도태되고 비육시킵니까? 아니잖아. 번식시키는 게 아니잖아. 뭔가 기본적인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서 이 소가 좋구나 나쁜구나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누가 만들어요? 네. 뭐 축협에서 만들어주고 군청에서 만들어주면 되지. 여러분들이 만들어야죠. 여러분들이. 내 소는 내가 잘 알아야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간단하지만 이것이 뭐냐? 그 1번소, 2번소야 암소의 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능력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야? 단순하게 뭐야? 체중만 재도 그렇다는 얘기야. 체중만 재도. 그래서 저희는 지금 생수 체중 잰단 말이에요. 3개월 이후 체중제, 3개월 때 이후 하니까 이후. 그다음 6개월에 또 체중제요. 9개월에 또 체중제요. 12개월에 체중제. 저희는 또 18개월의 체중제고 24개월의 체중제. 이게 끝이야. 근데 제가 그랬어요. 초음파를 잰다. 초음파를 암소한테 초음파를 댄다. 암소한테 초음파를 댈 때 우리가 등심이고 뭐 예를 들어 근대지방도고 뭐고 뭐 이렇게 뭐 등지방이고 잰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어떻게 하냐? 암소한테는 12개월령에 측정을 합니다. 12개월령. 12개월령 되면 암소에서 전부 다 측정을 해요. 암소. 그리고 언제 또 한번 측정하냐? 분만하고 나서 3개월 이후 할 때 측정합니다. 분만하고 나서. 그러면 어떻게? 12개월 때 측정한 자료와 분만하고 3개월. 이게 뭐냐? 똑같은 조건이야. 물론 개월령은 달라. 개월령은 달라도 암소는 임신한 상태에서 재는 거하고 다 달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을 들려면 분만하고 이유시키면서 딱 잽니다. 그러면 12개월 때 잰 거하고 27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만하고 3개월 때 딱 잰 거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어떤 암소가 더 변화가 컸는지 딱 나오는 거예요. 이 소가 훨씬 더 좋은 소구나, 암소로서. 그때 초음파를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비육 다 돼서 28개월, 29개월 돼서 출하는데 무슨 능력 나오나? 그때 측정하는 초음파가 아닙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여러분들이 정말 초음파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한다면 제가 말했듯이 그렇게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처럼 비육시킨 거 측정해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모집단, 번식 후 집단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온 수송아지가 비육해서 다 성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수송아지 아무리 측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 여러분들의 모집단을 얼만큼 잘 형성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비육을 시키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 다 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요새 그러죠. 이 미국에 뭐 여기 어딘지 잘 모르지만 트랙터에 쟁기 다른 거 보니까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트랙터 안에 보니까 이렇게 모니터들이 많아요. 모니터. 근데 이 모니터가 뭐냐? 오늘 내가 옥수수 파종을 해야 돼. 그럼 옥수수 파종을 딱 해야 되는데 딱 두들겨 봅니다. 모니터에다. 딱 하면 오늘 날씨가 어떻고 앞으로 일기예보가 어떠니까 옥수수를 몇 센치에다가 심으라고 딱 메시지 하죠. 메시지 딱 합니다. 그리고 딱 파종하면 이 옥수수가 장기 예보까지 다 나오죠. 앞으로 예보까지. 그래서 수확할 때까지 다 예보가. 그래서 수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고 언제 수확하고 다 나와. 요새 농사가 그렇게 짓는 거예요. 뭐예요? 데이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돈 벌고 뭐 하는 거는 여러분 집 소에 데이터가 얼만큼 쌓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집 소에 대해서 데이터를 얼만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실제는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한우 가지고 성패가 달라져요. 남이 비육시켰을 때 700, 800 받을 때 나는 1000만 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얼만큼 잘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데이터는 뭐예요? 결국 좋고 나쁨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차피 돈 벌려면 좋은 쪽으로 가겠죠. 나쁜 쪽으로 가겠어요? 그럼 좋은 쪽, 우수한 놈 이쪽으로 간다면 결국 데이터 가지고 활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시킬 건 여러분 집 소에 대해서 얼만큼 데이터를 만들어 가느냐가 실질은 되게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또 행성한우가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또 데이터가 얼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아까 수정란도 얘기를 했지만은 하나 더 얘기를 하면 행성 종무 한달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관계자들이 군청에서도 오고 축협에서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거 왜 하냐? 물어봤어요. 왜 하냐? 그래서 종모가 있으면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종모 있는 거 좋지. 좋은데 축협은 내가 그랬어요. 축협은 어차피 경영을 해야 하는 단체고 이익적인 단체 아니에요. 종모 사업하면서 돈을 까먹으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군비를 받던 도비를 받던 국비를 받던 외부에서 돈을 받아서 하는 건 내가 반대 안 하겠다. 찬성이다. 그렇지만 축협 돈을 써가지고 종모 만드는 거는 나는 100% 반대다. 군청에서도 그랬어요. 니네 군비를 대든 도비를 따오든 국비를 따와서 해라. 그러면 내가 찬성하겠다. 그렇지만 일단 돈 써가지고 그 마이너스적인 국가적으로 지금 보증 시수소 사업도 적자인데 이거 해가지고 마이너스 보는 걸 못 들어 하냐 이게. 이거는 아주 단순한 논리다. 단순한 논리인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건 좋다. 그거는 하는 건 좋다. 근데 경제적으로 손해 보면서 할 필요는 없다. 경제적으로. 결국 그건 뭐냐? 나중에 보면 결국 조합원들한테 손해 주는 거다. 결국.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익적인 단체는 이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공익을 위해서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예요? 여러분들 한우 키우는 거는 뭐예요? 여러분들은 사익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죠? 개인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인적으로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부터 변화하고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은지 한번 물음표를 달고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음표를 달고 나는 이렇게 가야겠구나 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 액션은 느낌표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변화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행성 한우 뭐 수출도 하고 뭐 다 좋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제는 이게 공교롭게 수출하는 시기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시기도 속값이 좋을 때 시작을 한 거예요. 다 우리나라도. 근데 이게 과연 속값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된다면 과연 이게 계속해서 될까? 항상 문제란 말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요새는 뭐 우리나라 소도 부족해서 이 속값이 좋아지는데 만약에 소가 많아져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 우리가 수없이 많은 변화가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지 않으면 늘 혼란스럽고 늘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미리미리 어떻게 흘러가고 자 최근에 일주일 전에 벌써 뭐가 형성됐어요? 송아지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이제 꺾어졌어요. 그죠? 올라가다 꺾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또 잠시 증상일까? 아니면 앞으로 또 더 올라갈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야 결국 답이 생깁니다. 자, 오늘 뭐 시간 되시면 질문 있습니까?